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평양성에서 4차례 전투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1592년 6월 달에 우리가 평양성을 먼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평양성 전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왕성탄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원래 선조가 한양에서 도망을 쳐서 개성에서 그리고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일본군 일선발 고니씨가 이제 대동강 앞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알았어, 평양성에서 도망가지 않을게라고 백성들이 큰 소리 쳐놓고 바로 또 의주까지 빤스런 해버린 거죠. 그리고 평양성을 윤두수, 김명원, 이원익 등등에게 지키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김명원이나 윤두수나 이원익이 전부 다 문신 관료잖아요. 그런데 일단 평양성은 여러분 천혜의 요새입니다. 앞에 엄청난 강이었던 대동강과 평양성을 이렇게 끼고 도는 보통 강이라는 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성벽도 굉장히 잘 축조가 됐고 고구려 때부터 우리가 수도였잖아요, 평양성이. 그래서 이 평양성에서는 정말 제대로 일본군과 수성전을 한번 전개해 볼 만했는데, 우리가 평양성을 빼앗길 때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왜 뺏겼냐면, 아니 대동강을 건너서 우리가 선제 기습을 합니다. 기습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배를 못 탄 병졸들이 걸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왕성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걸어서 대동강을 걸어 올라가는 걸 보고 당시 배를 다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고니씨 입장에서는 조선군이 저리 걸어가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걸어서 평양성을 공격하자라고 대동강을 건너버리니 바로 당시 문신 관료들이 수성전을 포기하고 평양성에 있는 곡식 어마어마하게 많은 쌀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불태우고 무기를 전부 다 대동강물에 쳐놓고 후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1592년 6월 달에 1차 평양성 전투고 바로 일본의 고니씨가 승리했던 전투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바로 명나라에서 조승훈이 실록 기록에는 3,000병력, 징비록 기록에는 5,000병력, 요동 기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조선의 병력 한 3, 4천 플러스 해가지고요, 7, 8천 혹은 9천만 명 정도가 바로 고니씨 부대를 공격했으나 대패하게 되죠. 아니 막말로 당시 명나라 병력 3천이건 5천이건 간에 그건 요동 기병입니다. 여러분, 요동 기병이 공성전에 그렇게 강한, 여러분 말들이 뭐 성벽 타고 막 뛰어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조선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조선을 의심했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죠. 평양성에서 애기쌀, 편전 화살이 많이 날라왔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 조선 관료들은 평양성에서 2천여 명의 왜군이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공격해 보니까 1만여 명 이상의 왜군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조선은 자기 패전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조선 탓을 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나라 장수 조승까지 패배했던 평양성을 조선군이 다시 한번 용감하게 공격을 하게 되니, 이게 1592년 8월 달이었어요. 당시 여기저기 의병들이 평양에 모이게 되니까 2만이 조금 안 되는 의병과 물론 관군까지 합세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병력이죠. 당시 김응서와 그 다음 혹시 상주전투 패장이었던 도망자 이의를 기억하십니까? 상주전투에서도 혼자 살아남았고 탕금대에 가서 신립휘하에서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또 이일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왜군 목 한 명 베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저 왜군 한 명 죽였어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이일이 바로 이 3차 평양성, 조선군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참여하게 됩니다. 뭐 이원익도 참여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 평양성을 공격하는 와중에 일본군 고니씨가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성벽에서 갑자기 조총을 쏘고 그러니까 3개 부대 중에 2개 부대가 우르르 도망치면서 김응서 장군의 부대만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7,000명 가까이 전사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그 천혜의 요지였던 평양성을 조총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이 지키고 있는데 조선의 병력으로 탈환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의주에 있는 선조가 빨리 평양성을 탈환하지 않고 뭐하니, 그러니까 선조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공격을 했던 게 바로 3차 공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대병력이 건너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명나라가 대병력을 보내지 못했던 이유는 명나라 자체 내에서도 몽골 근처에 발배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란막 이런 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난을 진압하고 나서 요동의 제독이었던 이요성이 1차로 4만 3천의 병력과 함께 들어오고 바로 뒤이어 8천 병력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략 송응창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문신 관료로서 총책임자가 돼서 온 거고,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같으면 유성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여성은
우리나라 뭐 최고 장군 뭐 한때 신립이었던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여성 아버지가 이성량이라고 명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되는 인물이죠. 그 이여성이 4만 3천 병력에 8천 병력을 더하니까 5만 1천여 명의 병력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서산대사가 묘양산에서 한 1,500병력, 유정스님이 금강산에서 또 1,000명 이상의 병력이라고 하지만 이건 승의병들이죠. 승의병, 스님 의병들을 모시고 3천 승병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병력도 한 3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해서 내가 볼 땐 6만 가까운 병력이 이제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 입장에서 명나라 대병력이 조선에 들어온 걸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이여성이 건너오기 전에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의 명을 받고 권희 씨와 회담을 해서 50일간 휴전을 이끌어냈던 심유경,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대수라는 사람을 이여성이 보내서 다시 권희 씨를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권희 씨가 이때 사대수를 직접 만났으면 권희 씨 죽일 수 있었는데, 권희 씨가 자기 부하 20여 명을 보냈는데 사대수가 매복에 있다가 회담장에 나오는 일본군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좀 임진왜란사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일본의 선봉장들, 유명한 장수 목을 한 명도 제대로 베지 못했다.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권희 씨 입장에서는 회담장에 나간 일본군을 당시 명나라 측에서 다 죽인 걸로 보아 이제 명나라 대군이 진짜 다 조선에 들어왔구나. 전투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희 씨도 지금 약간 평양성에 1만 이상의 병력 가지고 명나라 대병력을 막는 건 불안하니 함경도에 있는 일본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일본군들도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자기 군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평양성이 위기에 빠졌는데 권희 씨가 뭐라고 가서 내 고향도 같은 내 병졸들 다 죽자고 그 험한 평양성의 군대를 몰고 와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희 씨가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래서 권희 씨 부하들은 권희 씨에게 그냥 평양성 버리고 뒤로 후퇴합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권희 씨는 결사항전할 의지를 갖습니다. 드디어 1593년 이여성이 1월 6일 날 평양성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의 승병과 조선의 관군과 함께. 자, 평양성을 한번 가봅시다. 자, 평양성을 보시면 이제 을밀대, 모란봉 막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이름들이고 정말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는 곳입니다만, 실제로 당시 전투가 치열하게 행해졌던 건 이 칠성문 쪽하고요, 보통문하고 함구문 쪽입니다. 여기 유명한 대동문이 있습니다만 이 대동강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공격하기 쉽지가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평양성이 정말 완전히 여기 대동강이 있고 여기 보통강이 있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쪽 큰 외성이 있었습니다만 일본군 입장에서 초기에는 이 외성을 조금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가 거의 외성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하면서 지금 6개월 이상 점령해 놓은 상태에서 이 평양성을 일본의 성처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막 계단도 만들어 놓고 요새도 만들어 놓고 미로처럼 막 만들어 놔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 끝에까지 모란봉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조총 사격을 해서 명나라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는데, 이제 부대가 어찌 보면 명나라 병력 5만여 병력이 있고 조선 관군이 있고 그다음 우리 스님 의병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각기 행동하지 않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병력과 조선 병력이 함께 이렇게 칠성문을 공격하고, 명나라 병력과 조선 병력이 보통문을 함께 공격합니다. 명나라 병력과 그다음 조선 병력이 함구문을 함께 공격하는데, 아마 가장 많은 병력이 공격하기 편한 곳은 조금 함구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1월 6일 날 이렇게 성의 외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8일 날 1월 6일하고 7일은 외곽을 공격하다가 뭐 7일째 되는 날 실제로 평양성에서 일본군이 살짝 빠져나와서 명나라군이 야영하고 있는 곳을 밤에 기습했습니다만, 명나라군이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막 불을 밝혀가지고 화난 상태에서 수십 명 왜군의 목을 베었다 막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1593년 1월 8일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명나라군이 자랑하는 엄청난 대포가 있었습니다. 이걸 불랑기자포라고 하는데 포르투갈로부터 사들였는데요. 이 대포의 사정거리가 5에서 6리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가 4km면 5, 6리면 2000m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조총 사정거리가 한 100m? 아니 조금 더 날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살상 가능하려면 50m 정도 안에 들어와야 조총은 실제 사정거리죠, 그게. 근데 여러분, 2000m, 2km 날아가는 불랑 기자포로 명나라군이 성문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단 일본군 굉장히 많이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군대가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당시 5만여 명의 명나라 이효성이 이끌고 온 병력에는 북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실제로 요동 제독이었던 자신의 병력이죠. 요동 기병도 있었지만 남쪽 절강성에서 왔던 척계강에 의해 제대로 훈련을 받은 남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식계형 성벽 기똥차게 올라가는 막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일단 이효성이 지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명나라 군이 조총에 놀라서, 그리고 백병전은 확실히 일본군이 더 강합니다. 명나라보다도. 그래서 그 백병전과 그 다음 후성전 내 밀려가지고 성벽에서 도망을 치니 바로 아군의 목을 베면서 어느 누구든지 성벽을 가장 먼저 기어 올라간 사람에게는 50냥이던가 은화를 주겠다. 당시 명나라 군의 한 달 월급이 한 3냥 정도 됐으니까 50냥의 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뭐 20개월치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돈 욕심에라도 명나라 병력이 확 하고 성문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군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를 포기하게 되고 내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까지 뚫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 을밀대도 그렇고 모란봉도 그렇고 지대가 높아요. 이쪽에서 토구를 뚫어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총을 쏘아대니까 명나라 병력의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성까지 들어갔던 이효성의 병력이 다시 명나라 군대를 성 밖으로 뺍니다. 빼놓고 이제 권희 씨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가 평양성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테니 좋은 말 할 때 평양성을 빠져나가라. 우리 병력의 희생을 무릅쓰고 공격하면 너희는 전멸이다. 이걸 권희 씨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희 씨가 처음 임진왜란 때 출병했을 당시에 일선발이잖아요. 18,700명이고 아마 평양을 점령했을 때 3, 4천 정도의 병력 손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동사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1만이 조금 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평양성을 빠져나갈 때는 병력이 5천 가까이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바로 이 4차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공격에서 일본군 일선발 권희 씨 부대가 상당수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권희 씨도 좋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평양성을 빠져나가고 드디어 조명연합군이 6개월, 7개월 만에 이 평양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평양성을 빠져나갈 때 실제로 약속대로 명나라 군대나 조선 군대가 권희 씨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평양성을 빠져나갈 때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빠져나갈 때 공격하지 않고 대동강 건너가지고 도망가는 개성 한양까지 도망가는 왜군은 얼마든지 추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왜군이 평양성을 빠져나가서 얼어있는 대동강을 막 밤에 도망을 치는데 이때 이쪽에 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이일이 지키고 있었어요. 또 이일이 이걸 진짜 명나라 군대가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 평양성에서 빠져나올 때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 대동강 건너가고 도망치는 것도 추격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임진왜란 때 이 일을 보면 돌아버리겠습니다. 오죽하면 명나라 다른 장수조차도 이 일에 목을 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공격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일을 탓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명나라 다른 장구가 뒷목 잡습니다. 아니 그거야 평양성을 빠져나갈 때 공격하지 말란 약속이었지 뒤로 추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역시 유성룡이 역시 자기 휘하의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권희 씨를 추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시연, 정엽, 그런데 이 병력이 많지 않았거든. 몇백 병력 가지고 그래도 5천, 6천 병력 데리고 도망치고 있는 권희 씨 부대를 전멸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굳이 뭐 90명의 일본군 목을 베어오는 수준에 끝쳤습니다만 가장 많은 병력에게 명령을 내렸던 게 김경로라는 친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김경로가 유성룡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격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진짜 아쉽죠. 왜냐하면 권희 씨가 이 성을 빠져나가서 얼어있는 대동강을 도망칠 때 물론 권희 씨도 후퇴하면서 추격병에 대한 대비를 했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패잔병이잖아. 그리고 당시 일본 아이들 추워가지고요 막 다리도 쩔뚝이고 동상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매복을 해 있다가 쳤으면 최소한 권희 씨 목도 딸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임진왜란 일선발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패배를 남긴 장본인이 권희 씨잖아. 이 권희 씨 병력을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평양성 전투를 한번 사료로 보시면 다음날 아침 명나라 군대는 진격에 평양성을 포위하고 보통문 칠선문을 공격하였다.
적은 성위에 올라 붉고 흰 깃발을 줄지어 세우고 항전하였다. 명나라 군대가 대포와 불랑 기자포라는 대포가 있었습니다. 불화살로 적을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땅을 울려서 수십 냐의 산이 모두 흔들렸다. 낙상지가 굉장히 당시 이효성 휘하 장수 중에 굉장히 뛰어났던 장군입니다. 낙상지, 어유층 등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개미처럼 성을 붙어 오르는데 앞사람이 떨어지면 뒷사람이 올라가니 후퇴하는 병사가 없었다. 적의 칼과 창이 성벽의 사례를 향해 나와 있는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의 발을 같았다. 명나라 군대가 더욱더 분투하니 적은 버티지 못하고 내성으로 달아났다. 칼로 베고 불로 태워 죽인 병사가 매우 많았다. 징비록 내용입니다. 실록 내용입니다. 적이 성곽희 사이로 쫓아 나와 포석을 사용해 한가하였는데 제독이 걸목 구태한 한 사람을 선수 베어 돌려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크게 소리치기를 먼저 성에 오른 자는 은 50냥을 상으로 주겠다 했다. 낙상지란 아까 좀 잘 나가는 장수가 하나 있어요. 무력이 뛰어납니다. 낙상지가 긴 창을 휘두르며 먼저 오르고 절강의 군사가 절강 남쪽에 아니 요동 군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긴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절강의 군사가 남군이라고 합니다. 함성을 지르며 뛰어올라 적의 길을 뽑아버리고 명나라 길을 세웠다. 적이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자 후퇴하여 토굴로 들어갔다. 우리 군사도 잇따라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시 징비록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남은 병사를 이끌고 밤마다 달아나 한양으로 돌아갔다. 귀력은 쇠하고 발은 부르터서 쩔뚝거리면서 갔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공격하려 들지 않았고 명나라 군대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만약 고니시 유키나가 요시토시 소요시토시 대마도 도주입니다. 개은소 그 임진란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항상 스님이 얘들 옆에 있잖아. 이 등을 잡았더라면 한양의 적은 스스로 무너졌을 터이고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유성룡의 글을 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건 평양성을 너무 쉽게 회복했기 때문에 이효성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병력, 자신이 사랑하는 요동기병을 데리고 이제는 한양을 향해서 이효성이 돌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과 이효성 기병의 또 다른 일본군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청난 전투에서 이효성이 대패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함께 한양을 점령하려고 한양 근처까지 올라와 있었던 권율이 행주성에서 고립되게 되니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